네, 이어서 면접에 대해서 이론 특강을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면접은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허설이 훨씬 중요합니다. 경험상 리허설을 최소 5번 해야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강좌하고 다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도 60대 전후의 면접위원 앞에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 했을 때 분위기를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8번 정도, 그 다음에 5번부터 성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한 5번 이상 리허설을 해야 되고요. 리허설을 하기 전에 또 예컨대 면접위원을 모시고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는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저하고 스터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기존에 스터디 했던 사람보다 3배 정도의 완숙도를 보여요. 굉장히 저는 요원, 전사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학생이지만 일주일 후에는 전부 다 진짜 대통령 토론 가서도 어떤 광역 자치단체장 토론 가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 우수한 토론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러면 또 실전 면접을 6대6으로 진행하다 보면 또 자기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요. 또 그걸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개인 거는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개인 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자기 거를 보면 부족한 점만 보여요. 그래서 계속 개선이 돼가지고 딱 2주가 제일 좋은 게 2주 되면 지쳐요. 2주 끝지점 정도 되면. 3주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지금 면접 준비를 따로 안 해도 지금부터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면접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오후 시간을 통해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완벽히 이제 면접을 알고 모르고는 떠나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드리겠는데 그 전단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이론 특강을 하고요. 내일은 이 면접에 대해서 면접 문제는 최근 3개월 안에 있는 최근 사회 이슈가 출제됩니다. 옛날에 있는 문제 지식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있는 문제를 누가 미리 공부해서 유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문제는 누가 공부해서 유리한 것은 그거는 정당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사회 이슈를 갖다가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논의를. 그러면 예컨대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이틀 동안 하게 되면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꼭 다뤄야 할 20여 개의 사례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 동안 토론, PT, 개별 면접에 대해서 심층 연습을 해서 면접위원 모시고 면접을 진행했을 때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해드려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여기 종합반하고 여기서 저한테 수업한 사람하고 외부에서 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다 보면 여기 종합반 출신들이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합반 식구들을 2-3명, 6명 중에서 2-3명 이렇게 섞어주지 않으면 맛이 떨어져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나머지 2주 기간에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완성 특강, 그 다음에 이틀 완성 정책 사회 이슈 특강, 그리고 나머지는 스터디 연습, 준비. 그리고 여기 종합반 하게 되면 하루 종일 11개 강의실을 다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조직해드리고 다른 데 거래 비용, 뭐 예컨대 뭐 고대 갔다 연대 갔다 뭐 성균관 됐다 뭐 무슨 왔다 갔다 했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거의 모든 서울권의 과거에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스터디 중심으로 했는데 스터디 중심으로 그 예컨대 준비가 밀도가 떨어져서 심지어는 20% 정도 평균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종합반은 많이 떨어져 한 명이고 거의 다 100% 다 된 적이 거의 태반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컷인데 컷이 3명이었는데 우수로 합격했어요. 컷일 때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만은 정말 최고 수준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시험 장소는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 2003년부터 면접위원했어요. 2003년 면접 문제가 공개되지 않죠? 근데 2003년 문제부터 면접 문제를 해설했어요. 내일부터 하는 정책자료 특강은 면접 기출문제 해설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이슈를 해설할 때 모범 답안을 보시고 오늘도 작년 거 모범 답안을 작년 거 문제를 100% 복원해서 제 수준에서 모범 답안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정대학원 석박사 행정학 정체가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올 A 플러스 받았습니다. 발표를 잘했어요. 발표를 안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걸 가상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경험이 이제 면접 문제가 100% 행정 정책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전공하고 너무나 맞고 이게 면접 문제인지 행정학 문제인지 정책학 문제인지 논술 문제인지 구분이 안 갈 줄로 저는 한 과목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5년 동안 공부했던 사회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면접의 정수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최근 3년 전까지는 공무원 교육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재개발원이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공무원 연수원이었거든요. 근데 인재개발원. 여기서 차로 가면 20분이고요. 걸어서 가면 여기 관악산을 넘으면 바로 밑에 그 인재개발원이 있어요. 과천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4호선 타면 되고 제가 근데 여기 종합반들은 아침에 태워드려요.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 교육원 연수원이었는데 이름이 3년 전에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년 전까지 2003년부터 계속 면접을 해왔으니까 여기서 계속 시험 봤어요. 여기가 그 면접실, 시험장이 한 27개 정도 돼요, 방이. 27개 정도 되니까 6명이 정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큰 강의실에도 6명 이상 못 받아요. 또 면접위원이 6명. 그래서 면접 비용이 강의료가 좀 비싼 거 아시겠죠? 저분들 수당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요. 6명 오면 6명 면접위원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저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3년 전까지 봤는데 27개 정도. 제가 거기 직접 들어갔어요. 예, 보안이 서술하더라고요. 보안이 허술해서 제가 학생인 것처럼 나이가 많지만 학생인 것처럼 털레털레 암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안 막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어 와서 이렇게 제가 직접 찍어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재개발에서 3년 전까지 봤는데 최근 2년간은 킨텍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킨텍스에서는 지금 약 10명 정도가 기술고시, 행정고시가 2차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70명이 떨어져요. 그 중에서. 그런데 킨텍스는 400여 명이 동시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료가 엄청나겠죠? 저 면접위원들 면접위원도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오라고 해요. 킨텍스에.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보내줍니다. 6시까지는 면접을 진행돼요. 여러분들도 6시까지 들어가요. 우리 리허설도 8시 반부터 해가지고 6시에 끝나요. 그런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킨텍스까지 가야 되니까. 헐레벌떡 가면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하고 6시까지 시험을 진행한 다음에 사정을 해요. 그리고 누가 미흡이고 누가 우수고 나머지는 보통이니까 딱 사정한 다음에 봉투 딱 닫고 11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원 받아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대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는 2003년부터 면접위원도 들어갔지만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던 상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통계를 알고 있어요. 합격자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면접 잊어버려요. 저는 여러분 시험 보자마자 바로 소정의 어떤 수고료를 드리고 리뷰를 받아요. 리뷰. 그래가지고 해설을 해놓습니다. 미리미리. 그런 식으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27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여기서 6명씩 들어가면 150명 정도 동시에 시험 볼 수 있죠. 그래서 3일간 나눈 거예요. 국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킨텍스에서 못 오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 예산이 모자라. 근데 여기는
그 수용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방이 27개밖에 안 되니까 3일에 걸쳐서 기술고시, 또 행정직, 전국직, 지역직, 또 재경직 이렇게 해서 3일로 나눴죠. 그래서 인재개발을 해서 시험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림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에 가면 그 14번짜리 있죠. 거기가 그 정문이에요. 수유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차가 여기 앞에까지 도달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까지 태워드려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은 안 잡는데 두리번 잠깐만 보시죠. 합격증 또는 응시표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태연히 들어가면 그냥 수험생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로 들어가셔서 쭉 올라가시면 저 3번 있죠? 이 3번이 응시자 대기장이에요. 응시자 대기장. 여러분 여기서 집합해요. 그러면 이 3번 그 건물 앞에 여러분 그 명찰, 그 몇 조 이름 이렇게 딱 써 있는 명찰이 있어요. 그 명찰은 시험 보고 나서는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종합반 중에 한 사람이 모르고 호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본 똑같은 100% 우리도 명찰 국가 공무원 명찰 그대로 시험 리허설 때 그렇게 진행합니다. 여기 명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조가 있어요. 킨텍스에서 있을 때는 60조까지 있었어요. 6명당 60조. 지금 여기도 그림 보십시오. 여기도 6명이 앉아있는데 이게 한 조에 한 조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리모델링 했어요. 과거에는 되게 후진 국장식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책상 꺼내는 거 있죠? 대학교에 있는 거.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키보드, 이렇게 판이 있죠? A4. 클립보드를 가져가야 됐었어요. 지금도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필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번이 늘 세론관인데 늘 세론관 안에 전경은 이거 리모델링 한 건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찍었어요. 이거 뭐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집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 있죠. 2번이 그림상에서 2번 약도가 보람관인데 여기가 면접 시험장이에요. 면접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접실이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그 시험, 그 일상적일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이 큰 게 있고 작은 똑같지 않아요. 좀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방이 27개인데 똑같은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보람관 내부 실내가 있는데 이걸 면접 대용으로 바꾸겠죠. 그렇죠? 면접실로. 그럼 면접 대용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 오전 토의 면접장은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다 이걸 그려왔는데 자, 제 설명 보십시오. 자, 오전 이 집단 토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었어요. 즉 2003년에는 어떤 식으로 집단 토론을 했냐면 큰 원탁에 학생들이 8명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면접위원은 여기 뒤에. 그래서 면접위원이 뒤통수 뒤에 계셨고 여러분이 이렇게 원탁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면접위원이 이때는 완전 블라인드 면접이었어요. 무조건 성적 1%도 고려하지 않고 완전 면접으로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수석이 수두룩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너무 가혹하다 전부 다 나오면서 면접 후기를 쓰고 나와야 돼요. 그때 너무 가혹하다 하니까 최근 한 3, 4년 전에 바뀌었어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그래서 우수는 점수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 미흡은 점수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런데 나머지 수석이 미흡만 아니면 수석은 합격이죠. 근데 문제는 2차 점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고시 특성상 합격만 하라지 내가 수석을 예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합격은 예상하는데 2차에 떨어져요. 그죠? 행정고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술고시, 사법고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계산하고 누적이 되는 시험이라. 그래서 무조건 한 명은 무조건 떨어뜨리라고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우수는 1명에서 2명까지 주라고 무조건 해요. 그러나 면접위원들이 재량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마당 1명씩 떨어지는데, 문제는 컷인 애가 우수돼 버리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우수가 2명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인 점수인 애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직은 3명 중에 1명 떨어지고 2명 중에 1명 떨어지는 데는 진짜 우수로 판가름이 나지 점수로 판가름이 안 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 종합반이 컷인데 2명이 우수됐어요. 그리고 일반행정 1명이, 재경직 1명이 또 컷인데 우수됐고, 성균관 나오는데 거의 최연소인데 프라임 사업 우리가 다뤘는데 그게 축제돼 버렸어요. 거의 모든 문제는 거의 90% 넘게 다 맞췄습니다. 아예 제 책에 있는, 그 책에 있는 드론이 내가 미리 써서 낸 책인데 그 해 기술고시에 드론이 토론으로 떴어요. 뭐 아동폭력 다 맞췄어요. 뭐 인공지능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면접위원이 이렇게 3명이 있고 디귿자로, 그래서 요 형태로 한 10여 년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최초로, 여러분 이 면접이 재작년에는 이틀간 봤어요. 직무 역량 면접, 공직 가치 면접 이틀간 봤어요. 그런데 너무 가혹하고 문재인 정부가 줄여라, 수험 기간을. 그래서 면접도 땡겼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루로 바뀌었는데, 면접의 강도는 높아지는데 하루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마른 목걸이입니다. 마른 목걸이. 정확히 정사각형이 아니라 마른 목걸이라고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여러분 응시생 넘버링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2년 전, 재작년에는 A조, B조, 그러니까 1조, A조, 1조 A, 1조 B. 조는 1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각 조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룹으로. 그래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눴는데 작년에는 가그룹, 나그룹으로 나눴어요. 작년에는. 근데 가그룹, 나그룹, A그룹, B그룹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재작년에는 그룹으로 그리핑을 할 때 그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여러분을 그룹핑 해놨어요. 너는 A그룹, 너는 3명은 B그룹. 그런데 작년 버전에는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조, 나조를 선택하게 했어요. 가조, 나조를. 그런데 그러면 재작년 이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재작년 이전에는 자기가 토론할 때 찬성이나 반대를 그때 모두 발언할 때 결정해서 하는 식의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미 찬성과 반대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선택하기로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공정, 객관. 그렇죠? 찬성이나 반대 또 당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찬성, 반대가 결정되면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조, 나조로 여러분은 개선된 면접 유형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 3명은 가조, 3명은 나조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A, B 또는 가, 나로 한 조가 또 그룹으로 형성되는데, 자, 가조가 1, 2, 3이 앉습니다. 그러면 나조가 1, 2, 3이 앉는데 면접위원도 이렇게 6명이 앉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토론을 해야 되지, 여러분 친구들끼리 그냥 토론해보세요. 잘한다만 소리 나오지 비판 한마디 없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망해가는지 잘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시험이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와서 우리 학원에서 리허설을 할 때 깨지고 갑니다. 꼴등해요. 여러분. 제가 단언케 예컨대 2주 후에 리허설 할 때 종합반 애들이 전부 다 각 조마다 1, 2등 합니다. 제가 계속 모르는 사람하고 섞어주거든요. 또 종합반이 2, 3명 섞어주지 않으면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면접은 24명 이상 받질 않아요. 4개 조, 6개 조면은 4강의실이 돌아가야 되는데 면접위원도 24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명 면접위원이 있는 데서 면접은 그게 면접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